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내일 모레면 70이 되는 김승택이라고 합니다. 요즘 전 젊었을 때보다 훨씬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원해서 한다기보다는 이놈의 마누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빠진 거죠. 안 하면 되지 않냐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제가 예전에 좀 잘못한 게 많아서 아내에게 잘 보여야 하거든요. 반성하면서 아내에게 잃은 점수를 만회 중입니다. 다 자업자득이죠.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강아지 밥을 주고 아침을 먹은 뒤엔 아파트 화단에 물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고 있으면 어떤 사람은 제가 경비인 줄 알고 이것저것 물어오기도 하는데 이 아파트는 오래되고 허름한 아파트라 경비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관리도 잘 안 되고 워낙에 낡고 오래된 곳이라 삭막한 분위기만 풀풀 났는데 아내가 화단에 꽃과 나무를 심으면 화사해질 것 같다 해서 같이 꽃시장에 가 이것저것 사와서 심어줬죠. 그러고 나니 그걸 가꾸고 이제 그 꽃과 나무를 돌보는 것까지 제 몫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도 군말 없이 하고 있죠. 누나 넷의 막내이자 장남으로 태어난 제가 아내와 결혼한 건 24살 때였습니다. 그때 아내는 20살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일찍 결혼했습니다. 그때 당시 처갓집은 넉넉한 집안 형편이 아니었고 저희 집은 그쪽 지역에서 꽤나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마을 땅 거의가 저희 집 땅이었으니까요. 동네 사람들은 항상 저희 아버지를 어르신이라고 하며 대접을 했고 그 대접은 유일한 장남인 저에게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열심히 살지 않은 이유가 되기도 했죠. 어차피 다 내 것이라 생각했으니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학교도 설렁설렁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대학 진학은 고사하고 집에 돈이 있으니 그냥 그걸로 놀고 먹었죠. 그렇게 한 3개월 지났을까? 아버지께서 더는 제 꼴을 못 보시겠는지 군대를 가라고 하시더군요. 사실 당시 분위기로 봐서는 충분히 빼주실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버지 나름의 한량 아들 정신 차리게 하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의 작전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군대를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으니까요. 이제 군대까지 다녀왔겠다,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니 친구들과 어울려 흥청망청 사는 게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누나들이 아버지에게 빨리 장가를 보내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제 행실이 마음에 안 들었던 아버지도 누나들의 의견에 동의하셨는지 어느 날 저를 불러 장가를 들라고 하시더군요. 장가라는 소리에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사람은 아내인 옥란이였죠. 옥란이는 참 예뻤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죠. 하지만 옥란이네 집은 동네에서도 다 알 정도로 가정 형편이 어려웠기에 제 입장에서는 좋은 혼처는 아니었습니다. 그 덕에 저는 그런 처갓집에 금전적인 도움을 주면서 아내를 데려올 수 있었죠. 조금은 비겁한 방법이었을 수도 있지만 당시 저희 어머니가 편찮으신 상태였기 때문에 다들 저에게 어서 결혼을 해서 손주를 안겨드리라 재촉하던 상태였으니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 그런 방법을 쓰게 되었네요. 조금은 비겁한 결혼을 한 저는 그래도 예쁜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만 쫓아다니는 팔불출이라 소리를 들을까봐 점잖은 척 행동을 하기는 했죠. 그리고 부모님의 소원대로 빨리 아들을 낳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 정도 후에 아내가 임신을 했고 저를 비롯한 모든 가족들은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러나 임신 10달 만에 낳은 아이는 딸이었죠. 저도 그랬지만 누이들과 부모님 역시 손녀라는 사실에 무척 실망하셨습니다. 실망하신 부모님의 얼굴을 보니 저도 괜히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괜히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아내가 보기 싫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큰애를 낳고 한동안은 아내를 안지 않았죠. 하지만 자식을 한 명만 보고 말 것은 아니었으니 얼마 지나고 나서부터 다시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결국 3살 터울로 아들 하나가 태어났고 또 3년 뒤에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부모님은 손자를 안으시니 무척 기뻐하셨죠. 저도 역시
아들이 둘이나 생겼다는 것이 무척 뿌듯했고요. 그런데 아이를 셋이나 낳고 나니 더 이상 아내가 예뻐 보이지 않더군요. 어느 날 밥상을 들여오는 아내를 보는데 예전에 동네 남자들이 쫓아다니던 예쁘고 곱던 옥난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미모는 한철이라더니 아내 역시 애 셋을 낳은 뒤에는 동네에 흔히 있는 아줌마나 다름없었죠. 그때부터 조금씩 아내를 멀리한 것 같네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손자 둘을 안아보신 어머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기에 한동안은 정신이 없었죠. 그리고 어머니 장례 후 아버지께선 이제 너도 어엿한 가정이라며 집안의 재산을 일부분 물려주셨습니다. 사실 물려주신다 해도 제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장남 노릇을 했다 하는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였던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재산을 제 손으로 처분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생겨 사업을 하게 된 것이죠. 당시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경제가 부흥하던 시절이라 한국 물건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쪽을 잘 아는 건 아니었고 당시 대학까지 나온 고등학교 동창이 같이 해보자며 제안을 한 것이죠. 야, 너같이 돈 있는 사람이 나 같은 고학력자 데려다가 쓰면서 사장 소리 듣는 거야. 그때 사장이라는 것은 꽤나 간판이 있어 보이는 직책이었고 전 그 친구와 사업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금만 대주면 복잡한 일은 자기가 알아서 다 처리해준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죠. 그렇게 저는 아버지께 허락을 받아 제가 물려받은 재산 일부를 정리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아는 건 없었지만 그렇다고 회사 일에 아예 관심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항상 돌아가는 상황을 친구가 이야기해줬거든요. 사실 반은 알고 반은 모르겠더군요. 그래도 그냥 모두 이해하는 척 했죠. 결론은 우리가 수출하는 것이 꽤 잘 팔려 돈방석에 앉을 일만 남았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사장 소리 들어가며 사니 번듯해 보이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은 딱히 없어도 항상 출근해 자리를 지켰죠. 그리고 퇴근 후에는 이곳저곳에 접대를 해야 한다는 핑계로 이술집, 저술집 다니면서 흥청망청 놀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바깥으로 돌다 보니 다른 화려한 여자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던 격리 직원이나 화려한 술집 마담들을 보다 보니 집에서 집안일만 하고 있는 아내가 정말 궁상맞게 보였죠. 그래서인지 화려한 술집 마담에게 더 마음이 갔습니다. 옷도 예쁘게 입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어디 하나 안 예쁜 구석이 없더군요. 그렇게 저는 바람이 났습니다. 아마 그 당시 아내도 알고 있었겠죠. 사실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감추려는 노력을 안 했으니까요. 툭 하면 그 마담 집에서 외박을 했고 옷이나 목덜미에 마담의 립스틱 자국이 남아있는 날도 많았네요. 하지만 미련하다 싶을 만큼 착한 아내는 저에게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아 이불 속에서 뒤척이고 있는데 아버지가 부르시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이를 하나 더 낳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 역시 제가 바람 피우는 걸 알고 계셨을 거고 정신 차리고 가정으로 돌아오라는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아들 낳으면 재산을 더 떼어주시려나 하는 기대에 부풀었고 재산 받을 생각에 아내를 억지로 안았습니다. 그렇게 제 나이 36살에 예쁜 막내 아들이 태어났죠. 그리고 아버지의 생각대로 전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물고 빨고 하는 성격이 아니었는데 막내는 다르다 하더니 유독 더 예쁘게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회사에서 퇴근하면 바로 막내 아들을 보기 위해 바로 집으로 갔죠. 술 생각도 전혀 안 나더군요. 하지만 그 시간은 아주 짧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막내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지 못했고 결국 두 돌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는 막내 아들을 떠나보내고 산짐승처럼 울부짖더군요. 하지만 그런 아내를 위로하기에는 저 역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되려 아내가 원망스러웠죠. 그래서 아내에게 아무런 위로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누워서 울기만 하던 엄마가 걱정이 되었는지 13살짜리 큰딸이 서툰 솜씨로 죽을 써와서 제 엄마한테 먹이는데
먹다 울다 먹다 울다 하는 꼬라지가 보기 싫었던 저는 집에서 나와서 술이나 퍼 마시고 다녔습니다. 그 이후로 전 아내를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살았죠.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이니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일하던 친구가 사업 확장을 위해 자금을 좀 더 끌어오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당장 급하다고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며 저를 독촉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물려받은 재산은 이미 모두 사업으로 들어갔고 아버지에게 말씀드리자니 눈치가 보여서 망설이고 있는데 친구가 좋은 생각이 있다더군요. 그럼 내가 대출을 받을 테니 승택이 너가 보증을 서라. 지금이야 보증이라고 하면 다들 위험하다며 학을 떼지만 당시 분위기는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대출이라는 것을 받아본 적도 받을 필요도 없었던 제가 보증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자 친구는 아무 걱정하지 마. 보증은 대출 받을 때 그냥 형식적인 것뿐이고 이 아이템 분명히 대박나. 벌써 사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지금 선점하지 않으면 다른 업체에 눈 뜨고 뺏기는 거야. 하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친구 하나만 믿고 달려온 것이니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이번에도 친구를 믿고 보증을 서주었죠.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버는 돈으로 차근차근 갚아 나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로부터 2년 뒤 친구는 우리가 수출하는 나라로 출장을 가게 되었죠. 그리고 2주일 정도가 걸린다던 그 녀석은 이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돌아온다던 날짜가 지나고 녀석과 연락이 끊기게 된 걸 알고 나서도 저는 이 녀석이 제 뒤통수를 쳤을 거라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어서 잠시 연락이 안 되는 것이라 생각했죠. 그리고 어떻게든 혼자 채무를 감당해보려 했지만 바지 사장이었던 저에게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아버지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빚을 갚는 과정에서 대부분 아버지의 부동산이 정리되었죠. 이후 아버지에게는 제 채무가 큰 스트레스였던 모양인지 72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다시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하필 IMF 직전이라 경기는 말도 못하게 안 좋았고 지금까지 사업에 대해 아는 게 없던 저는 혼자 힘만으로는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 그 녀석이 도망간 지 2년 만에 회사가 망하게 되었죠. 그래도 부자는 망해도 3대는 먹고 산다고 하던데 그것도 옛날이던가 보더군요. 회사가 망했는데 남은 돈은 아무것도 없었죠. 결국 저는 마지막으로 남은 아버지의 재산인 집까지 정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살던 집보다 훨씬 작은 방 2개짜리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식구는 5인데 방은 2개이다 보니 아내와 딸은 작은 방에서 자고 아들들은 거실에서 자고 저 혼자 안방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40살이 된 아내는 근처 식당에 나가서 일을 시작했어요. 당시 큰딸은 19살이고 큰아들은 중학생, 둘째 아들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큰딸은 대학을 가고 싶어 했지만 아내가 식당 일 하는 돈으로는 우리 5식구 먹고 살기도 벅찼으니 결국 딸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작은 사무실 격리로 취직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딸이 벌어오는 돈으로 온 식구가 살게 되었죠. 하지만 몇 년 뒤 큰아들이 대학을 가야 하는 시기가 왔을 때 저는 아들에게 대학을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들들은 대학에 가야지. 내가 그 대학 못 나와서 대학 나온 놈한테 사기당했는데 딸은 시집가면 그만이라 생각했고 집안을 일으키는 건 아들이라 생각했죠. 그리고 아내는 아들의 대학교 등록금을 위해 낮에도 일을 하고 밤에는 24시간 식당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을 대학 보내겠다는 소식을 들은 딸이 저에게 대들더군요. 왜 동생만 보내준 거냐면서요. 여자가 대학 나와서 뭐 했을 거냐? 대학 나온 남자한테 시집 가면 되지. 지금 아빠 세대인 줄 알아요? 내 고등학교 동창들은 거의 다 대학 갔어요. 울면서 따지는 딸에게 좋은 남자한테 시집이나 가! 라고 말을 했고 정말 그 다음 해에 시집 갔습니다. 큰딸은 결혼식장에서 제 손을 잡고 들어가긴 했지만 사위에게 딸의 손을 넘겨주던 순간 내가 딸의 손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 딸이 내 손을 놓고 사위 손을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그 순간 이래서 딸 키워봐야 소용없다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나에게 2 아들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군대 다녀와서 대학까지 졸업하니 27살. 둘째는 재수까지 해서 졸업을 하니 28살이더군요. 게다가 요즘 애들은 취업이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고 필요한 건 왜 이렇게 많은지 대학 졸업 후에도 취직하기는커녕 계속 공부를 하고 있더군요. 영어 시험 봐야 한다며 졸업 후에도 영어 학원 다니고 무슨 자격증 딴다 어쩐다 하면서 돈을 벌 생각은 안 하고 쓸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대학까지 졸업시켜놨으면 빨리 취직할 생각을 해야지. 뭔 계속 공부를 한다고 하는지. 전 결국 아들들에게도 잔소리를 하게 되었죠. 지금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일 안 하고 공부만 하고 있는 게야. 아버지, 형한테도 그러시더니 저한테도 이러세요? 예전에 형도 이야기했지만 요즘은 예전과 달라요. 우리가 어학연수를 한번 다녀오기로 했어요. 대학원을 가기를 했어요. 아버지 세대에서 대학만 나오면 고학력자였지만 요즘은 대학은 기본 스펙이에요. 어학연수, 봉사활동, 인턴십 이런 걸 해야 지원 자격이라도 된다고요. 그럼 저도 공무원 시험 준비할까요? 저같이 대졸인데 스펙 없는 사람들은 공무원 준비하거든요. 큰 놈도 그러더니 작은 놈도 저러더군요. 다 키워놨더니 애비 알기를 우습게 알았습니다. 그나마 큰아들은 졸업하고 1년 뒤에 취업을 했는데 작은 아들은 2년이 지나도록 영 소식이 없었죠. 자식들 중에서도 제일 많이 싸운 건 아마도 작은 아들일 겁니다. 그래도 동생이라고 큰아들이 용돈이랑 학원비를 지원해주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것도 한심해 보이더군요. 지 배에 골마 봐야 돈이 없어서 뭐라도 할 텐데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좋은 회사 들어간 큰아들이 진급 후 해외 지사로 발령나게 되고 나가기 전에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에게 퉁명스럽게 말을 했죠. 결혼은 안 하냐? 네 나이가 벌써 33살이야. 결혼했으면 나가기 힘들었겠죠. 아들들 하는 짓들이 영 마음에 안 들더군요. 자리를 잡았으면 좋은 여자를 데리고 와서 빨리 결혼을 하고 손자를 안겨주는 게 효도인 것인데 요즘 애들은 제 살 길이 뭐가 바쁜지 아버지 생각은 쥐뿔도 안 하더군요. 게다가 지 형이 외국으로 나가자 취업을 못하고 있던 둘째는 제주도로 내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직장 들어가서 결혼하고 애를 낳아야 할 거 아니야. 아버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버지가 살던 시대와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저도 형도 결혼 안 해요. 저희 아버지한테 배운 게 뭐가 있겠어요? 엄마 식모 취급하고 바람 피우고 재산 날리고 그러고도 돈은 평생 안 버셨잖아요. 가정을 꾸리는 게 행복한 거라는 걸 배웠어야 결혼도 하죠. 작은 아들은 나에게 모진 말을 뱉어낸 후 제주도로 떠나버렸습니다. 허무하더군요. 자식들은 제 말은 곧 죽어도 듣지 않고 제 살 길 찾아 떠나고 나니 좁던 집이 이제는 넓게만 느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저와 아내 둘뿐이었습니다. 그제야 아내가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한결같이 내 옆에서 있어주던 옥난이가요. 지난 시절, 아니 지금까지도 전 아내에게 몹쓸 사람일 겁니다. 예쁜 아가씨 때 보쌈하다시피 데려와서 평생 동안 고생만 시켰는데 아내는 불평 한 번이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아내에게 사죄해야겠다는 마음에 어떻게 해줄까를 생각했고 좋아하는 과일이라도 한 봉지 사가지고 가야 하나 했는데 문제는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하나도 모르더군요. 여봐, 무슨 과일 좋아해? 과일요? 전 딸기요. 그래서 다음날 과일 가게에 가서 아내 닮은 예쁜 딸기를 사다 주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아내는 제가 사가지고 온 딸기를 보고 평생 처음이네요 하며 활짝 웃더군요. 그때 처음 아내의 천사 같은 미소를 제대로 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나는 바보 같았어요. 아직도 이렇게 고운 아내를 못 알아봤으니까요. 그제서야 아내에게 조금씩 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딸기가 보일 때 하나씩 사가고 젊을 때 들꽃을 좋아했던 것 같아서 산책하면 한 번씩 꺾어다 주었죠. 그리고 강아지를 좋아했던 아내를 위해 강아지 한 마리도 데려왔네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행복해서 시간 가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후회하고 반성했습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세월을 이렇게 허무하게 흘려보냈다는 것에 대해서요. 사람은 죽기 전에 철이 든다더니 이제야 철이 들었나 봅니다. 진작 깨달았으면 더 좋았을 걸 말입니다.
오늘은 해질 무렵 슈퍼에 갔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할 일은 슈퍼에 가서 주문해 놓은 것을 찾아오기였으니까요. 이용란! 슈퍼에 가서 주문한 물건을 찾기 위해 아내의 이름을 대니 점원이 이제 성함 말씀 안 해주셔도 알아요 하더군요. 순간 저는 역정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물건 잘못 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심부름도 제대로 못한다고 나 욕먹이려고 그래? 항상 메모 잘해놔. 이용란이라고. 아이고 알았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화를 내신데. 슈퍼 직원이랑 한바탕을 하고 물건을 들고 아파트로 들어서는데 4년 전 심어놓은 나무에 꽃이 피었더군요. 전 블루베리 나무 앞으로 재빨리 달려갔습니다. 옥란아, 꽃 폈어. 이제 과일도 열리겠네. 이용란, 우리 마누라야. 같이 먹자더니 먼저 가니까 후련하냐? 4년 전 아내는 화단에 나무를 심을 때 블루베리 나무도 심어보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함께 묘목을 사와서 우리 집 베란다에 보이는 화단에 심었죠. 블루베리가 딸기보다 맛있고 몸에도 좋다네요. 열리면 같이 먹어요. 하고 미소 짓던 아내였죠. 하지만 아내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 나무를 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환갑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아내가 먼저 가버린 날, 전 산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옛날에 막내를 떠나보낸 아내처럼 말이죠. 젊은 시절 아내에게 했던 잘못들이 생각나 사무치더군요. 있을 때 잘하라는 말, 나같이 고약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었겠죠. 그 후 자식들은 나에게 같이 살자고 하지 않더군요. 저 역시 애들이랑 합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장례 후 딸과 큰아들이 제 엄마 옷과 물건들을 정리하고자 저의 집에 왔지만 아직 옥란이를 보낼 준비가 되지 않았던 전 아이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옥란이와는 41년을 함께 살았지만 옥란이가 나와 살면서 좋았던 시간은 고작 5년 정도였습니다. 결혼하자마자 1년, 옥란이가 죽기 전 4년, 그 세월이 전부더군요. 그 소중한 시간들을 알아채지 못하고 날려버린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옥란이를 보낸 후에도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옥란이의 물건은 하나도 정리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언제든지 옥란이가 저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았거든요. 사실 보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아내가 세상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무서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내의 이름이 잊혀지는 것도요. 그리고 나도 시간이 지나면 잊을까 싶어 그게 가장 무서웠죠. 그래서 아내의 이름을 쓸 수 있는 곳인 마트나 세탁소, 동물병원 같은 곳에서는 여전히 아내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내가 여전히 세상에 살아 숨쉬는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가끔 아내가 예뻐하던 강아지 하늘이와 함께 아내를 보낸 나무를 둘러보고 옵니다. 저 혼자 가면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아내에게 갈 땐 항상 아내가 예뻐하던 이 녀석을 앞세워 가곤 합니다. 옥란이와 함께 데려온 이 녀석이 15년 정도 더 살려나요? 하늘이가 목숨을 다할 때까지 제가 돌보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가 죽어서도 저는 다시 만나지 않고 싶다 해도 이 녀석과 함께 간다면 얼굴 한 번은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러게 젊을 때 좀 잘할 걸 그랬습니다. 혼자 가도 좀 반가워할 만하게 말이죠. 그 고운 아가씨를 데려다 놓고 고작 5년만 웃게 해줬으니 나는 천벌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아내가 보고 싶네요. 장남이라는 것이 위세를 떨치던 시절이 있었죠. 장남이 무얼 해도 장남이라서 용인이 되던 시절.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었고 내 집에서 나라님보다 높았던 저는 그것이 이상한 것인 줄 몰랐습니다. 핑계지만 내가 살던 세상은 아내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팔불출이라며 손가락질하던 세상이었죠. 70이 다 되어서야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즘 남편들은 아내를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더군요. 그래요. 그게 맞는 것이죠. 옥란아, 미안해. 너무 늦게 알았다, 내가 다 잘못했어. 나중에 당신이 그렇게 예뻐했던 하늘이 데려갈게. 네, 보기 싫겠지만 그래도 이놈을 데려다 주기는 해야 할 것 아닌가. 난 그저 그때 당신 얼굴만 보고 오면 된다네.
다음 생에는 좋은 사람 만나서 평생 사랑받으며 행복하시게. 사랑하오, 이용란 여사.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